현대풍의 결혼. 맨스필드. 역으로 가는 길에 윌리엄은 아이들에게 줄 것을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새삼스럽게 가슴이 아팠다. 귀여운 아이들. 아무것도 사다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로서는 절망할 것이다. 아이들이 인사하러 달려나와서 하는 첫 마디는 언제나 아빠, 뭐 사왔어?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어떻겠는가. 윌리엄은 역에서 과자라도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토요일마다 4번이나 같은 것을 사다 주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낯익은 상자가 나오는 것을 본 아이들의 안색이 흐려졌던 것이다. 패디는 지난번에도 내 것에는 붉은 리본이 있었는데 하고 말했다. 그리고 조니는 내 것은 항상 분홍빛이야. 나는 분홍빛이 싫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까다롭게 되었다. 물론 그전 같으면 택시를 타고 웬만한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면 5분 안에 무엇이든지 골라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러시아 장난감이나 프랑스 장난감, 세르비아 장난감 외에 어느 나라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사벨이 헌 장난감인 당나귀나 기관차 등은 무섭게도 감상적이고 또 아이들의 형태감을 이루는 데는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런 장난감을 모두 모아 없애버린 것이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현대적인 이사벨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야 자라서도 많은 도움이 되어요. 만일 그 불쌍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이런 무서운 것들만 지켜보면서 자란다면 조금 커서는 미술관에 데려가 달라고 조를 것이 뻔하죠. 그리고 이사벨은 왕립미술관에 가는 것이 마치 당장에 죽으러 가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다.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윌리엄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저 아이들 나이 때는 매듭진 헌 수건을 가슴에 껴안고 자랐지. 이사벨은 두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약간 입을 벌린 채 윌리엄을 바라다 보았다. 여보, 정말로 당신은 그랬을 거예요. 이사벨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태도로 웃었다. 그래도 사탕이라야 되겠지. 윌리엄은 택시 운전사에게 치를 잔돈을 찾아 주머니를 뒤지며 우울하게 생각했다. 그러자 윌리엄은 선물 상자를 차례로 돌리고 있는 아이들이 떠올랐다. 이사벨과 가까운 친구들은 염치도 없이 마구 집어먹는데 그놈들은 참 놀랄 정도로 마음이 너그러워. 윌리엄은 역 휴게실 안의 매점 앞에서 서성거렸다. 과일은 어떨까? 멜론을 한 개씩 사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패디에게는 파인애플, 조니에게는 멜론을 줄까? 이자벨의 친구들도 아이들 식사 시간에는 그들 방으로 올라갈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튼 멜론을 샀을 때 윌리엄은 이자벨의 젊은 시인들 가운데 한 명이 육아실 방문 뒤에서 멜론 한 조각을 핥아먹고 있는 괴상한 환상을 그려보았다.
윌리엄은 보기 흉한 2개의 꾸러미를 들고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혼잡한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와 굶주린 배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었다. 문이 잇따라 열리고 닫혔으며 기관차는 씩씩 하는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황급히 달리는 틈에 섞여 윌리엄은 1등 칸의 끼견실로 가서 작은 여행 가방과 꾸러미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안주머니에서 신문 뭉치를 꺼낸 다음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들 변호인은 한층 더 적극적이고 우리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제고하고자 한다. 그것이 더 낫겠다. 윌리엄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듬고 객차 바닥에 2 다리를 뻗었다.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지루함이 차차 가라앉았다. 우리 측의 결정에 따라 그는 붉은 연필을 꺼내 이 기사 밑에 천천히 줄을 그었다. 2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쪽 구석에 자리 잡았다. 한 젊은이가 골프채를 실ong에 던져 올리고 맞은편에 와서 앉았다. 기차는 가볍게 한번 흔들리더니 곧 떠났다. 윌리엄은 눈을 살짝 들어 뜨겁고 환한 정거장이 미끄러지듯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얼굴이 빨간 한 소녀가 객차 옆을 따라달리면서 손을 흔들며 무엇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거의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히스테리구나 하고 윌리엄은 생각했다. 기름투성이에 시커먼 얼굴을 한 노동자가 플랫폼 끝에서 지나가는 기차에다 치아를 드러내며 희죽이 웃고 있는 것을 본 윌리엄은 그를 지저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신문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았을 때는 들판과 무성한 나무 아래 서 있는 가축들이 보였다. 벌거벗은 아이들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넓은 강물이 미끄러지듯 시야에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졌다. 하늘은 흐릿했고 새 한 마리가 옥의 티같이 하늘을 높이 날고 있었다. 우리는 변호인의 사신처를 검토했는데 그가 읽었던 마지막 문장이 가슴속에 메아리쳤다. 윌리엄은 그 문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매달렸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들판과 날아다니는 새, 물, 그리고 이자벨 등 모든 것이 한가운데 불쑥 튀어나와 물고 늘어졌다. 이와 똑같은 일이 토요일 오후마다 일어났었다. 이자벨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는 을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이런 상상적인 대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자벨은 역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있던지, 역 바깥 뚜껑 없는 택시에 앉아 있던지, 아니면 바싹 마른 잔디밭을 거닐고 있던지, 문강이나 홀 안에 있겠지. 그리고 맑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오겠지. 윌리엄이나 혹은 어머나 윌리엄이나 혹은 오시는군요 하면 나는 아내의 차디찬 손과 뺨을 어루만진다. 오, 이자벨에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선미. 그는 어렸을 때 소나기가 쏟아지면 정원으로 달려가 머리 위에 장미 덩굴을 잡아 흔드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윌리엄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지금은 그 정원으로 뛰어가는 일도 웃으며 장미의 가지를 흔드는 일도 없다. 그의 가슴 속에 지루하고도 끈질긴 고민이 다시 시작되었다. 두 다리를 끌어올려 곧게 세우고 신문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살며시 눈을 감았다. 무엇이라고? 이자벨, 이것이 무엇이라고? 윌리엄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새로 이사한 집의 침실에 있었다. 이자벨은 까만 빛깔의 조그만 상자와 초록빛 상자가 몇 개 흩어져 있는 화장대 앞에 색칠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뭐예요? 이자벨이 앞으로 몸을 숙이자 그녀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렇잖아요. 윌리엄은 낯선 방의 한복판에서 이자벨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자벨은 획 돌아서더니 그를 마주 보았다. 오, 윌리엄. 이자벨은 애원하듯이 부르짖으며 머리솔을 집어들었다. 제발 그렇게 지독하게 숨이 멎을 듯한 비극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내가 변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암시를 하는군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조금 돌아다니고 또 모든 것이 무척 열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마치 이사벨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다음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